예, 안녕하십니까. 닥터 트루스의 권현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고 계시죠. 사실은 경기도 나빠지고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질환도 생겼는데요. 그래서 우울증은 어느덧 우리 주변에 많이 스며들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우울증 증세,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준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서울병원에서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를 맡고 있는 홍준표입니다. 네. 그 우울과 불안이 같이 전공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게 좀 반대 질환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서로 관련이 맞나요? 예, 실제로 이제 불안장애는 보통 한 10대 때 또 20대 초반에 생긴 경우들이 많고요. 또 우울장애는 한 20대 중반 또는 40대 이때 피크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이제 불안을 좀 잘 느끼시던 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장애로 발전하는 위험이 매우 커지기도 하고요. 또 우울장애가 심하면 대부분 다 이제 심한 불안장애 동반되게 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드립다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우울증과 불안증은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울할 일이 있으면은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병인지 좀 궁금하고, 근데 약간만 별로 심한 일도 아닌데 우울할 수도 있고요, 그죠? 주요 우울 장애라고 심한 병도 있고 서로 이게 좀 구별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또 뭐 실패했다든지 또는 중요한 것을 이제 상실했다든지 그럴 때 사람이 우울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제 반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실패감이나 상실감은 보통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차 가라앉아서 며칠 이내에 보통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병적인 우울증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우울한 느낌, 처조한 느낌이 하루 중에 거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한 2주 정도 이상 지속되면 2주. 네, 이거는 이건 좀 병적인 반응으로 이해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단지 이제 이런 우울감뿐 아니라 다른 동반된 증상들, 보통 이제 생리적 기능들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뭐 잠을 못 자고, 입맛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욕구가 없어지고, 이런 동반된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이 사람은 단지 상실 반응보다는 병적인 우울증으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직업적인 또 사회적인 기능, 예를 들어서 직장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일을 할 수가 없다든지 또는 내가 보통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갖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병적인 우울증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즘 이야기하는 코로나 블루, 네. 이거는 병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 블루도 이제 정도가 나름이신데요. 이제 코로나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이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크게는 그동안 사람을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혼자 이제 고립됐고 이제 외롭다는 것들도 한 가지 문제가 되겠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움 처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직접적 효과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또 학교에 안 가고 직장에 안 가고 집에 같이 좁은 집에 있다 보니까 가족들 계속 부딪혀갖고 가족들 간의 분쟁이 증가돼서 힘들다고 하시는 주부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제 여파를 미치는데 그것이 이제 일시적이냐 아니면 이제 지속적이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 쌤과의 그 홍준표 교수님과의 이제 대화를 상당히 기다려왔는데 왜냐면은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뭐 숨이 차다,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결국 우울증으로 밝혀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딱 앉으셔가지고 약간 초조해하고 막 좀 흥분된 상황이면은 좀 불안증, 좀 쫙 가라앉아 있으면서 인상을 좀 찡그리고 답답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울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울증 환자들도 심장병 같은 증세를 많이 호소하죠, 그죠? 예, 흔히들 이제 우울증 하면은 이제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현실에 있어서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 뭐 복통, 가슴 통증, 또 뭐 두통 뭐 같은 그런 통증과 관련되어 있는 신체 증상도 일반 인구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제로 이 우울증이라는 게 뇌 신경회로의 장애이기 때문에 특히 이 통증에 관한 역치를 낮춰줘서 실제로 몸에는 별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신체 반응들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다면 우울증을 한 거 의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심장병, 가슴 통증, 뭐 숨찬 증세는 알겠는데 아까 복통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복통도 같은 기준으로 예민하게 느껴서 그런 건가요? 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은 위장 증상 나타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예, 위장 내과가 엄청난 환자가 많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처방이 많은 건 위장약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처방이 이제 항우울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스트레스에 대한 처방이 이제 다른 그런 예.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게 만성 피로 있지 않습니까? 네. 만성 피로. 네. 사실 뭐 이 광고 때문에 이 피로는 간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피곤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간 검사를 해달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보면은 사실 좀 우울증이 아닌가 좀 가라앉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우울장애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쉬 피로하고 나른한 느낌 같은 것들이 되겠는데요. 특히 그런 피로감이나 나른함에 뚜렷한 원인이 없다면 한번 우울증을 의심해서 다른 우울증 증상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우울증이 우울하신 분들은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정말 병으로서의 우울증, 그 2주 이상 생활에 지장 받는 정도 그런 우울증은 굉장히 많은가요? 주변에서? 네. 사실 저희 국내 전국민 역학조사를 해보면 한 6% 정도 국민들이 우울증- 국민의 6%요? 네, 네. 그거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실제 굉장히 언더에스티메이트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과소평가된 네. 것 같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연구한 걸 보면 한 여성이 한 20%까지 오. 심한 우울증 경험한 것으로 보고돼 있고 그만큼 사실은 우울증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울증이라 그러면은 가족들이 이 약간 뭐 본인 성격 문제가 아니냐, 네가 마음을 좀 가다듬으면은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사람에게 비난이 집중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좀 이 정도 20%씩 있고 이러면은 그건 좀 억울한 일이겠다, 그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성격적으로 좀 감정 기복이 좀 심하다든지 좀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이런 분들이 우울증에 더 잘 생기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과 관계없이도 우울증은 쉽게 걸릴 수 있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건 또는 과로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쉽게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은 우울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단지 이게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전전두엽이라든지 또는 뇌의 그 몇 가지 부위에 기능이 변화가 생겼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화학적인 또는 신경회로적인 질환으로 이해를 하고 같이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울증에 좀 잘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아까 뭐 좀 한 30대 여자분에서 더 많고 유전적 영향 뭐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울증은 이제 여성들이 한 남성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령별로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기에 아주 큰 피크가 있고 또 40대 후반에 이제 작은 피크가 있어서 이런 연령대에 우울증이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또 뭐 여러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 수준이 아주 어려운 분도 잘 생기지만 또 아주 부유한 사람들도 우울증이 또 잘 생기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연령이 많으신 분들인데 물론 젊은 층이 오면은 아마 이런 뭐 불안이나 우울증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제로 한 60세쯤 되는 여자분들도 좀 우울증이 아닐까. 우울증인지 그냥 우울한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분들이 꽤 있던데. 네, 그래서 이 우울증이 연령대별로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이제 60대 이상의 분들의 경우에는 우울증이 불쾌감이나 또 우울감이나 이런 정서적 반응은 별로 두드러지질 않고 그러니까요. 네. 주로 이제 신체 증상들로 많이 나타나시는데 여기저기 좀 아프다든지 또는 약간 안절부절 초조해서 안절부절 좀 못하겠다든지 또 이렇게 뭐 처진다든지 그래서 검사하고 나타나지는 않는데 신체적인 여러 가지 불편감을 호소를 많이 하시면 한 번은 우울증을 꼭 의심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노인 우울증. 네. 노인 우울증은 그게 연령대하고 좀 안 맞지 않아요? 노인 우울증으로 노인 자살이 늘고 있다. 뭐 그런 그걸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사실 이 노년기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우울해지고 그러니까요. 또 세상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노화 반응이긴 예, 한데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주요 우울증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심한 우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많진 않고. 이 전반적으로 우울한 증상들의 그 빈도는 매우 이게 증가되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로 자살률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한 40대, 50대 자살이 제일 이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을수록 자살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주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노인들이 되면 우울증이 증가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노인들이 그만큼 생존하기가 좀 쉽지 않은, 환경이 열악하다. 뭐 노인 인권이라든지 예.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지지 기반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노인이 된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스스로 혼자 생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살하신 비율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자살률을 제가 한번 찾아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굉장히 많고 그거를 하루로 나눠 보니까 매일 36명 정도가 자살로 사망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 자살이 또 우울증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겠죠? 네,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을 추후에 이제 그 조사를 해서 부검 연구를 한 것들을 보면은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이 한 90% 정도가 어떤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네. 자살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우울증이 한 60% 정도에서 보고가 돼서 우울증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들이 자살로 연결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런 자살한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건 인간관계건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우울증까지 생기게 되고 우울증이 생기면 이제 충동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 자살 행동을 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자살은 저희끼리 얘기할 때 자살은 사고다. 그 순간만 넘기면 괜찮은데 그 순간을 못 넘겨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응급실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자살 기도에서 오신 응급실에 온 분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본다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 정말 그 순간적인 그 충동 이게 사실은 참 억제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연세가 있으셔서 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수면 장애. 네, 네. 제가 학생 때 배울 때 수면 장애도 우울증의 한 표현이다. 특히 뭐 자다가 새벽에 깨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우울증의 한 표현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나이를 먹다 보면 이제 수면센터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기 때문에 좀 잠을 충분히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깊은 만족스러운 잠을 자는 능력도 점점 떨어져서 나이 드실수록 잠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불면증은 사실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 이런 불면증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우울증을 발전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우울증까지 발전하게 되면 또 자살 충동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참 주의를 요하는데 특히 노인에서 많은 멜랑콜릭 타입의 우울증 같은 경우는 잠이 들었다가 한 서너 시간만 자면 깨서 네. 그때부터 이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네, 예, 예. 또 동시에 굉장히 후회되는 생각 내가 내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초조한 증상 이렇게 몇 시간 동안을 갖다가 헤매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쭉 처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뭐 이런 상태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특히 이제 아침 일찍 새벽에 깨서 잠을 못 자면서 초조 증상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하는 우울증 진단뿐만 아니라 자살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그런 병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좀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다루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여튼 우울증 약이 요즘에는 뭐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최근에 이제 항우울제들 비록 부작용이 적은 항우울제들이 많이 나오면서부터 어떤 치료 그 가능성 자체가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세로토닌계 항우울제라든지 또는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계 항우울제 또 다 새로운 기전을 갖고 있는 약제들이 나와서 또 그런 치료의 가능성을 많이 높여주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좋아지시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더 드시라고 그러긴 하는데 뭐 자살 위험성이 있었다든지 또는 증상이 아주 심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뭐 한 1, 2년 정도 드시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예. 뭐 우울증이 심하면은 그러니까 2주 이상 뭐 생활에 지장 받으면 당연히 이제 병원에 와야 되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우울증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될 뭐 어떤 뭐
해야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약물 치료가 아니면서 우울증을 향상시키거나 호전시키거나 또는 예방시킬 수 있는 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일종의 이 우울증이라는 게 뇌에서 쾌감을 느끼는 중추의 기능이 저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자꾸 이제 즐거움을 느끼도록 자극을 갖다 주게 되면 우울증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나 또는 뭐 여가 활동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주변에 자꾸 만들어서 여행. 같이 어울리고 여행. 좋은 사람들 같이 여행을 가고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다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이런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우울증 예방 효과가 있는데 보통 뭐 걷기라면 한 1시간 네. 또 약간 중등도 강도의 운동이라면 뭐 근육 운동을 하거나 좀 빨리 걷거나 그런 경우 한 40분 정도 매일 운동을 하시게 되면 우울증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또 우리 불안장애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런 이완 운동, 뭐 명상, 요가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 불쾌한 생각을 덜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제 우울증을 딱 호전시키는 요법이 되겠습니다. 환자분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심장 검사를 좀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괜찮습니다. 이거는 좀 우울이나 그런 쪽 계열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실망하세요. 네. 그래서 이걸 못 믿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심장병 찾으려고 여러 병원 다니시지 마세요. 여기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환자분들이 하여튼 우울증 자체를 좀 받아들이시기를 그 영어로 reluctant하달까? 좀 이렇게 좀 싫어하시는 것 네. 같아요. 자기 뭔가 이렇게 신체적 원인을 찾아서 그걸로 한 방에 딱 고쳤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보통 오시다 보니까 어떤 심리적인 원인 또는 이런 자율신경계 반응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이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면 오히려 실망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도 그런 분들한테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는 병 중에서 가장 가볍고 치료가 잘 되는 병이니 당신은 얼마나 행운이냐. 그래서 네가 치료 잘 받으면 그렇죠. 어쩌면 깨끗이 나아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격려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시각의 차이인데 상당히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저희 환자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봐야겠습니다.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제가 궁금증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또 구독과 댓글 또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시간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